아. 28번 계약의 해제 중에서 1번 합의 해제죠. 151페이지 쫙 나와 있죠. 합의 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동그라미 1번, 2번. 이자가 산 의무 없다라는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5번에 보면 네 번째 줄을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합의 해제는 명시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자, 28번에 2번은 152페이지를 가면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이라고 544조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행 거절이죠. 이거 최고 필요 없죠. 최고 필요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지요. 그게 2번 질문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은 좀 전에 확인했었죠.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요. 4번은 한 장을 넘기면 154페이지 위에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가 있죠. 그죠? 주된 의무로 위반했을 때 해제하는 거지 부수적 의무로 위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 4번도 틀린 지문이 되죠. 5번은 그 154페이지 밑에 가면 4번의 해제권 행사에 조문 박스가 있습니다. 552조, 543조 2항을 보면 해제 의사 표시는 뭘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543조 2항.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오는 거 1번. 28번에 1번 약정해제권 유보나 위약벌에 대한 특약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우리 어딜 보면 돼요? 계약금 해제권에 가면 나오죠. 162페이지. 162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면요. 두 번째 줄에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계약금이 교부되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기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겨요. 이 계약금 해제권이 계약금 계약을 통한 약정 해제권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다 이퀄 약정 해제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죠. 다시 말해서 계약금 교부함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게 1번 지문이 되죠. 2번 지문은 그 162페이지 해제 법정 해제 효과죠. 156페이지를 가면 156페이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원상 회복 의무는 선악불문하고 전부반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전부반환. 2번 지문이죠. 3번은 해제계약은 계약이니까 법정해제 즉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고요. 4번은 그 156페이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거기 대표적인 놈 채권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자, 29번에 5번은요.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갑이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잔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 소송을 제기해요. 그죠? 그런데 해제라는 말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속에는 해제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걸 취하해요. 그럼 해제 효과가 번복이 되느냐?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제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소급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가 아니라 계약 해제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죠. 틀린 건 5번. 30번은 매매계약에서 과실수치죠.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실수치권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죠. 그죠? 물론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 수취하죠. 그런데 30번의 1번은 인도되지 않았다고만 돼 있지 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럼 매도인에게 속해야 되죠. 자, 2번 이하관계권은 앞에 있지요. 159페이지. 159페이지 맨 밑에 가면요. 매매 이해학과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564조 1항. 2항. 그죠? 이해관계권은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되죠. 160페이지에 가면 가운데 동그라미 3번. 160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 이해관계권 행사기간이라고 이해관계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30번에 3번은 159페이지 다시 159페이지 보면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면 의사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죠?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저기 6페이지로 연결이 되죠. 6페이지. 목적의 확정성. 6페이지에 가면 5번의 양가를 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걸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매매 계약의 성립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걸 민법 총칙에다 뽑아놓은 거예요. 따라 3번 옳은 지문이죠. 자,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 지급 날짜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착오죠,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고 착오 문제가 되겠죠. 5번은 계약금에 나오죠. 위약금 특약.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위에 관련 판례가 있어요. 가운데 조금 위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의 귀착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31번에 1번 일부 타인 권리죠. 164페이지 하단에 가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담보 책임이 나와요. 164페이지 하단. 자, 일부 타인 권리 어떻게 외웠죠? 일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1번을 봤더니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지요.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31번에 2번은요. 목적물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거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 담보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최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 166페이지에 가면
166페이지 가면 양가로 8번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그 내용은 밑에 보면 특정물의 경우에 계약 해제권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특정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최고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담보 책임으로 인한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번에 2번 틀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은 166페이지. 166페이지 8번 물건의 하자 반가로 1번. 166페이지 밑에 가운데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물건의 하자죠. 목적물 하자가 되죠.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가 되죠. 물건의 하자. 3번도 틀렸죠. 4번은 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165페이지를 가면요. 맨 밑에 양가로 7번 있습니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할 때 담보 책임이 성립이 돼요. 따라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166페이지 맨 위에 반가를 반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576조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행사되어야 담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목적물이 저당권에서 제한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죠.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을 샀다. 그걸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느냐? 아니죠. 그 저당권이 행사되어야,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야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제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167페이지 밑에 10번 채권 매매 담보 책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거냐,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거냐. 자, 원칙이 계약 당시고요. 다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는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단순하게 그렇게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32번은요, 환매인데요. 168페이지를 보세요. 5번에 양가로 1번에 박스 1번.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에요. 환매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먼저 반환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2번에 1번.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하는 경우에 환매대금을 선이행해야 한다? 틀렸죠. 환매대금을 먼저 주고 환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이렇게 돼요. 선이행이 아니라. 그냥 환매대금을 선이행하고 그 선이행을 지우고 그냥 제공 이런 거. 그럼 돼요. 2번이 답이죠. 환매권자는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랬죠. 그게 2번이죠. 3번은 168페이지 환매 기간이 있죠. 부정산업기간 5년 넘지 못하고 동산업기간 3년 넘지 못하면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그죠?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누누이 말씀드려서 주적이 터져라. 무효가 아니라고. 단축한다고. 4번은 오른쪽 맨 위에 관련 판례 밑에 반가로 2번.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처분 금지어는 없다. 즉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매수인은 환매 의무자는 얘가 환매 의무자야.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반가로 2번이에요.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4번 틀렸죠. 5번은 왼쪽에 반가로 3번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168페이지 양가로 1번 환매권의 법적 성질
반가로 3번.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33번에 1번은 170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조문 박스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 2번은 그 위에 621조.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3번은 1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B.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를 향하여.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해서 판결이 나왔다. 소급한다.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확정시가 아니라 증감 청구시로 소급한다. 그게 동그라미 3번. 4번은 177페이지 중간에 649조. 토지 임대인이 변제일을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합류하면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유치권이 아니라 저당권. 임차인 소유에 동산을 합류하면 질권. 임차인 소유 동산 합류. 질권. 임차인 소유 건물 합류. 저당권. 단순 암기하자 그랬어요. 키워드로. 4번 틀렸죠. 5번은 임대인의 의무 173페이지. 173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1번 임대인의 의무. 동그라미 1번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박스 3번 현상유지 수선 의무. 그게 5번이죠. 임대인은 목적물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그걸 말하고 있죠. 틀린 거 4번이죠. 34번 175페이지 동그라미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 장 넘기면 맨 위에 영문자 2. 건물이 임대인 및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부 매수 청구 못한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그죠? 전부 매수 청구 못한다. 2번 매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임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하고 그래도 돈을 안 주면 소송으로 가면 되고 다이렉트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3번은 앞에 나와 있죠. 175페이지 세 번째 박스 니은 요건. 1번, 2번 두 가지 경우만 인정이 된다. 따라 3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 요건 바로 위에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뭐예요? 4번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그죠? 지상권 포기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 5번은 거기 밑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철저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동그라미 묵시의 갱신이라고 돼 있죠. 19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되 반가로 2번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감으로서 해지가 된다. 근데 반가로 3번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현저한 의무를 위반한 게 있다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면 법정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5분의 1번 틀렸죠. 아 맞구냐. 맞나? 그렇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즉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대로. 35번 2번은 임차권 등기명령 191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단독으로도 나와요.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명령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상태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게 2번이죠. 3번은 임차권 승계죠. 195페이지. 자,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두 가지.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승계. 사망한 임차인에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 승계. 그거죠. 그러니까 3번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자가 단독 승계한다. 그죠? 4번은 계약갱신 요구권 192페이지 다시 법정갱신 밑에 6, 2 사이에 즉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자, 5번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어떤 뜻이죠? 최선순위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세요. 주택에 1번이 임차인이야. 그럼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얘한테 대항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걸 원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선택하면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배당을 요구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지문 이렇게, 3번 지문, 5번 지문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틀렸죠. 배당을 받으려면 이걸 선택하면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그리고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꾸세요.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 그럼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기 보세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당연하죠. 나 배당해 주세요 해야지.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즉 종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다. 5번 틀렸죠. 36번의 1번은 193페이지. 차임 증감 청구에서 증액 제한 있죠. 그죠? 일방적 증액에만 적용돼요.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방적 증액 청구에만 적용된다. 36번에 2번은 190페이지 가면 4번 보증금 회수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동그라미 1번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번 틀렸죠. 우선 변제권은 승계하지만 임차인을 대리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
3번은 보증금 최우선 변제 193페이지를 가면 8번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라고 해서 양가를 번에 요건이 있고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를 뭐라 그랬어요?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걸 초과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도 뭐 받아먹을 게 있어야죠. 그죠? 4번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예요. 숫자만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포인트가 14일이고요. 서면이고요. 거부예요. 14일 서면 거부. 14일을 7일로 서면을 서면 또는 구두로 거부를 수락으로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세 군데를 틀 수가 있어요. 14일을 7일로 서면을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거부한 걸 수락으로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심하라고 넣어놨어요. 원래는 다른 지문이었었는데 기출지문이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지문에서 빼고 4번으로 대체를 해요. 한번 확인해 두시라고. 5번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법법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그랬죠. 따로 기억해 주세요. 소액사건 심법법 규정을 준용한다. 틀린 거 2번. 37번은 저기 상가건물 임대차 198페이지 가면 나오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오죠. 거기에 3호 보면요.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7번에 2번 틀렸죠.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이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해야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건 거절 사유가 아니게 되죠. 답은 2번이죠. (38번) 205페이지 1번. 자, 간단히 체크합니다. 38번에 1번 205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5번. 건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이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1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38번에 2번 205페이지 위에 보면요. 역시 205페이지 위에 반가로 3번 공용분의 귀속과 비율의 박스 12조 1항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그죠? 전유 부분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복도 계단 어떻게 분할을 해? 2번 틀렸죠. 3번은 216페이지에 가면요. 양가로 엿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오른쪽 217페이지에 보면 조정의 절차가 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아까 주임법하고 똑같네요. 날짜는. 근데 서면이란 말은 없죠. 수락 여부를 통보하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락한 걸로 봅니다. 거부한 게 아니라 수락한 걸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틀어서 낼 여지가 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통보가 없으면 거부한 걸로 봐요. 근데 요 놈만은 수락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은 끝부분에 거부가 아니라 수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38번에 4번은 204페이지. 204페이지 맨 위에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 박스 당구장 표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독립상, 이용성 갖고 있어요. 그럼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요? 아니지.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구분 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4번 틀렸죠. 일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되고 각 부분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되고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단 말이죠. 그죠? 5번은 207페이지 밑에 공용부분 변경 207페이지 3분의 2 찬성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및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 207페이지 밑에 공용부분 변경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3분의 2 꼭 기억하시자고.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4분의 3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여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동그라미 1번 잘 나오죠? (222페이지) 222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220페이지 2번도 222페이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라.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3번도 222페이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39번의 4번도 나름대로 채권자가 통지한 액수가 주관적 평가액, 즉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관적 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즉 통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도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라. 다 222페이지에 보면 쫙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번이 틀렸죠. 40번은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 명의상 약정에 따라 병으로부터 직접 을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을은 그 토지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토지를 악의 정에게 팔고 넘겼다. 이거 뭐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갑과 병이 매매를 한 거예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 거예요. 근데 갑은 너라고 명의상 약정을 했고요. 등기는 바로 이렇게 넘겨주라고 한 거예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그죠? 지난주에는 계약 명의신탁을 받고 3자간 명의신탁을 본 거예요. 229페이지. 229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1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면서 을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거잖아요. 그죠? 명의상 약정 무효. 을등기 무효, 매매는 유효. 이제는 징글징글하죠. 이거. 그럼 동그라미 1번.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를 지우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라고 바꾸면 되죠.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일 뿐입니다. 2번. 이거 유효라 그랬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틀렸죠, 그러니까. 3번. 을과 거래한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정은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4번은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갑이 을에게 어떻게 직접 말소를 청구해? 권리가 없는데. 병이 말소 청구하고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답이 5번이죠. 병이 명의상 약정. 여기 보세요. 병이 명의상 약정에 대해서 선이야. 그럼 을 등기는 선인 경우에도 을 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다. 이게 답이죠.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죠? 3자가 명의신탁은 을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5번이 답이 되죠. 지난주에 계약 명의신탁 받고요. 이번 주에 3자가 명의신탁 봤어요. 그래서 민사증법법 3개 중에서 집합건물법부터 요거는 풀 수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229페이지와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자간 명의시탁 사례 형태와 계약 명의시탁 사례 형태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50문제씩 백선을 할 거예요. 아마 문제를 미리 받아서 풀어오시면 좋을 거예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문제를 미리 받아서 풀어오시고 풀기 전에 1번부터 50번까지는 아마 물권법 총론 아마 소유권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예습을 하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복습하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백선 동안 한 3번 돌리는 거야. 지금 하면서 10번 이상 돌렸고 백선 하면서 3번, 6번 돌리면 시험장 가면 75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체크해드린 것 지금 사회에 걸쳐서 체크해드린 것 중에서 중복 체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거 눈으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75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